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 그다음 코스닥은 0.58%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이걸 안 깔았구나. 잠시만요.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예상했던 조정이긴 조정인데, 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갭이 떨어진 건 맞지만 끌어당겼어요. 결국에 어제 우리가 지수를 설명하면서 굳이 이렇게 눌러도 되는 거고, 어, 추세를 요거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요 밑에까지 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냥 자기네들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인 거고, 미국은 그냥 하나의 조미료인 거고, 한국의 이 음식을 하는 누군가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 음식을 오늘은 할 거냐, 아니면 숙성시킬 거냐, 오늘은 조미료를 좀 첨가할 거냐, 아니면 원재료 그대로 주워 먹을 거냐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계획이 됐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죠? 얘네들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외적인 거고 나발이고 뭐고 간에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더 개인들을 털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고민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해주는 시장이었어요. 그죠? 어찌됐든 생각했던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오늘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는 다시 935포인트만 이탈하냐 안 하냐를 우리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꾸준히 유지할 거냐, 그러면 고점을 계속 높여야 되겠죠. 유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면 이제는 어디 요 두 번째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와 위에서 올라가는 요 추세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할 거면 940포인트 밑으로 기어 들어갈 거라는 거고, 그럼 뭐다? 또 요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름대를 박스로 놓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기준으로 위에서 요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출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코스닥은 양매수, 기관은 그닥 사질 않았죠.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그림 같아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도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는 뭐다? 아직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갈 수 없으니까. 왜? 삼성전자까지 가면 시장이 급격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 상승률이 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 외의 대형주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다? 또이또이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갑이. 근데 지금은 고버스를 계속 팔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잡아놓고 그 외의 것들을 건드려대면서 뭐를 맞춘다? 지수만 대충 쳐 맞추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와야 시장은 올라온다라는 기준을 보면 되고요. 코스피도 오늘 이 저항대를 넘겼다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2755포인트 위로 일단은 안착을 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기준 잡아서 이탈하지 않으니까 뭐한다? 한바탕 쏜다. 그죠? 이게 차트의 답이거든요. 결국엔 이래서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대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지, 이어진다면 제대로 공부를 한 거다 라는 관점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주가는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 위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어디? 이 2790포인트를 넘어서는지를 우리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대한 중간값은 2765에서 2770포인트 기준이 될 거다. 결국 요런 그림보다는 요런 그림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은 됐다. 월봉을 보면 월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로 밑으로 눌릴 수 있는 자리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4월 달은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4월 초부터 위로 쳐버린다면 뭐다? 4월 말일까지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뭔가 강한 이슈를 만들어 놓고 위로 점프해야 된다라는 기준인데 과연 이게 나올까? 라는 그림인 거고요.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번 달 3월 달보다 훨씬 더 터지는 그림. 슬금슬금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야만이 그게 뭐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딱 갖다 놨죠. 코스닥은. 그럼 뭐다? 4월 달에 내일이죠. 뭐 개파락을 말도 안 되게 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위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밑으로 열려 있는 자리와 920포인트 그리고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965에서 70포인트 사이까지. 요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스닥이 970을 넘어서면 코스피도 중간값을 넘어서 올라가는 흐름을 바로 또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85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 그 자리를 올라서면 결국엔 29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막고 얼만큼 다시 2820포인트 위에서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5월달의 흐름이 달라진다. 때려주고 눌러주든 아니면 때려주고 눌러주든 그래야 뭐다? 위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한 번 더 확인하고 간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 갈지 또 한 차례 눌렀다 갈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은 벌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왜? 속단할 수는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이제 무조건 상승이다 라고 말했으면 저도 좋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어제까지 지랄 연병하던 종목이 내일부터 우량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그런 흐름 나타난다라는 거죠. 시간의 단일가로 보면 쌍방울, 광림 같은 거 이제 별 지랄을 다 하죠. 또 이제 에디슨에서 망가지니까 남선 알루미늄으로 갔다가 남선 알루미늄이 우리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는 쌍방울로 들이대는 거죠. 쌍방울로 강림. 얘네들은 기존에도 전적이 있죠. 쌍방울 광림, 뭐 하림, 뭐 기타 등등이 하고 또 어디 인수한다라고 주둥이 털어서 주가를 막 올리다가 결국엔 꼬라 박았죠. 그때가 여기인가요? 여기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디 인수한다고 또 주접 떨다가 결국엔 못하더라. 다른 애들이 먹었더라. 그러면서 주저앉았죠. 여길 거예요. 여기 아마도. 전적이 있는 놈들이다. 이번에도 그 전적을 얼마나 활용해 먹을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에서 817원이면 결국에는 얘는 12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못해도 해먹을 것 같긴 한데 우선적으로 1000원에서 1100원이 관건이다. 1000원에서 1100원 넘기면 무조건 1200원대까지는 한 차례 1200원에서 1300원대까지는 한 차례 해먹고 뭐 할 거다?
또 가짜 뉴스 낼 거다.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뉴스를 내겠죠. 결국엔 포기했다. 그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지들 돈으로 쌍용차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 이쪽 저쪽 3자 뭐 누구누구 껴갖고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처럼 수수료만 쳐먹고 주가 띄워가지고 헤쳐먹을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인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결국엔 이거를 인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망가진 거고요. 그에 비해서 쌍방울은 그럴 거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쌍용차를 인수할 만한 회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 쌍방울의 걸림돌은 없다라는 거예요. 강림과 쌍방울에. 결국엔 이 회사의 걸림돌은 뭐다? 자기 회사 내부적인 거다. 즉 정말 돈이 있어서 인수를 할 거냐, 그래서 쌍쌍이가 될 거냐, 쌍용차 쌍방울, 아니면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 주가 한번 띄워갖고 또 한번 헤쳐먹으려고 머리 쓰는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무조건 중간 과정은 없다 얘네들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왜? 그게 그냥 그 회사의 패턴이에요. 패턴. KPM테크 텔콘 100억씩 맨날 돌아가면서 사채 발행하는 거 보고 뭐 3자 배정한다고 하면서 오늘 납입 다 했다. 이제 100억치 발행한다라고 공시가 떴죠. KPM도. 근데 뭐 주가가 움직이질 않죠. 왜? 지들이 아직 당장 올 생각이 없는 거고, 그냥 그게 수순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활용 가치가 있을 땐, 게 지들이 어느 정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될 때 그때 빵 하고 쳐 올릴 거다라는 관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삼부토건이 오늘도 주가가 하락을 했죠. 슈림로봇이 경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삼부토건도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2,750원을 한 번 정도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 기존의 영상을 찍었었고 주가가 올라오다가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냈으면 여기가 한 차례보다 단기 지지라인이다. 이 자리 이탈하면 2,550원대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지했으니까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 자리가 3,000원에서 3,050원, 요 자리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이 위로 갈 거냐 혹은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 요 자리를 중요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 어제 설명했던 효성 OMB랑 같은 관점이에요.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억지로 밀었고 다음날 갭 띄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어디? 여기 15,200원 요 자리죠. 요 자리 넘겨야 뭐한다?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 근데 못 넘겼죠. 그러니까 윗꼬리다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젠 뭐 다시 13,500원대를 유지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13,00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밀릴 수는 있다. 대신 이 자리를 이탈하고 종가도 13,500원을 유지 못하면 뭐다? 결국에는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는 기준은. 그렇다면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진다면 횡보하는 그림인데, 맞고 떨어지더라도 요 안에 중간값을 그어서 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그림 만들어내면 위로, 요렇게 그림 만들어내면 밑으로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구름대에 갇혀서 시간 벌다가 그 다음 또 위냐 아래냐 결정할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휴림론부터 아직 죽은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 번 차례 나오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신정보통신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뭐 유승민 관련 주고요. 경기도지사 에 출마를 할 수 있다. 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의 이 흐름을 좀 보면요. 밑에서 쳐 올라오는 이 흐름의 추세를 단기적으로 쳐맞은 거예요, 오늘이. 그죠? 쳐맞은 자리와 누르는 자리를 대충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렇게 추세를 잡아서 기어 내려가다가 주가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강하게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요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요 정도 자리가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그냥 딱 고점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 자리를 오늘 확인한 거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한 차례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를 그냥 뚫어도 될 거를 뭐다? 매물 소화를 한번 한 거고, 여기서 다시 눌릴 때 그럼 기존에 2,100원대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 결국에 2,100원 혹은 2,150원 2,150원 위에서 지지받으면 더 강하다. 요 안에서만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면 뭐한다? 결국엔 2,500원에서 2,700원대까지 한 차례 상승시키고 또 한 차례 결정하는 그림이 나온다. 무슨 소리? 올려다 놓고 누를 때 다시 위에서 찍어 누르던 요 추세 하단을 유지하는 그림을 요렇게 만들어만 내면 뭐다? 또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0원 부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뭐 무조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이제 유승민 씨가 결국에는 경기도지사에 나갈 거고, 왜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그거만큼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씨가 당대표를 나갈 생각은 없을 거고. 왜? 안철수한테 밀릴 거니까, 이제는. 기존에는 안 그랬어도 이제는 밀릴 거니까. 왜? 안철수가 갑자기 레벨업을 해버렸거든요. 안 해도 되는 레벨업이 갑자기 레벨업이 돼버렸어요. 운때가 잘 맞은 거죠. 어찌됐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자리다. 그럼 어디를 유지하는지 꼭 체크해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먹을 자리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큐라클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곤 있는데, 뭐 하는 종목인가 보면요, 뭐 그냥 혈관 쪽, 그냥 뭐 제약바이오 업종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인 것 같고, 왜 올랐냐? 그냥 실적 시즌이 끝났고, 그죠? 실적 시즌이 끝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뭐다? 반등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다. 뭐가 있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고 제약바이오 이 업종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든 평평하게 행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뭐다?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상장 폐지 가지 않을 만한 종목 위주로 뭔가 이슈를 부각시켜갖고 뭐한다? 쳐 올린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찍었고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고, 그러면서 한 차례 올라와서 횡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뭐다?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간 자리인데, 자,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조금 더 남아있다.
올라갈 자리 남아있다. 그리고 일봉상에는 매물대를 확인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여기서 보면 요렇게가 매물이 한 자리가 있고요. 그럼 여기가 요런 자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매물이 살포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매물이 살포시 있죠.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시켜 놓고 한 차례 올리는 척 했다가 여기와 여기가 겹치는, 즉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평이 만나는 요 지점을 뚫어 올려놓고 마무리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왜? 거래량을 줄였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눌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2만원 기준 해가지고 2만원 기준 해서 종가상 2만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 봐도 되는 자리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두고 봐도 되는 자리고, 그게 아니고 2만원을 혹여나 깨고 내려앉는다. 결국 요 구름대를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기준으로 나온다면 뭐다? 얘는 18,5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다? 놔둬도 된다. 쉽게 말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대신 고점을 한 번 정도 높이고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점은 아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눌러서 가는 부분은 중장기 혹은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왜? 고점을 한번 높일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자리로 가지 않고 그냥 쳐 올려서 한번 3만원대를 때려보고 내려오는 기준이라면 그거는 하락하고 횡보하는 기준을 보고 나서 중장기를 결정해야지, 여기서 올라왔다가 누르는 걸 잡는 건 지금 당장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아예 눌려버리면 잡아라.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뭐다?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결국 바닥이라는 거죠. 결국엔 추락하는 종목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다가 추락을 한 꼴인데, 뭐 얘도 어떻게 보면 날개가 있다가 내려간 거죠. 근데 뭐 애초부터 날개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땅 파고 내려가는 애들. 그거는 뭐다? 막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 바닥을 누군가가 콘크리트로 박아놨더라. 그래서 흙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지를 받더라 라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얘는 뭐 어찌됐든 현재 그림 나쁘지 않다.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인 거고요. 자, 어제 수소차 종목들이 움직였죠. 유니크를 대장으로 뭐 JNK 히터, 평화산업 등등등 해서 어제 뭐 오후장에 뜬금없이 팍 하고 날랐는데, 날랐다라는 기준이 점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맞나? 이게 안 나오네. 여기서 점으로 그냥 날려버린 거거든요. 결국엔 몇 프로를? 8%를. 그래서 오늘 몇 프로가 거의 8% 10%가 빠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거래량 안 들이고 장 막판에 끌어올렸으니까 JNK 히터, 평화산업은 쳐 누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유니크는 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친듯이 쳐 올렸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더 갔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냥 수급의 차이. 즉 없는 돈으로 요만큼 쳐 올렸으니까, 원래 이만큼 올리는데 100억이 드는데 그냥 1억 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동시호가로.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치들 털고 여기서 나머지 얼마인지 모아간다는 거. 즉 이제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슬금슬금 다시 볼 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신호탄을 한번 쏴주고 이제 뭐다? 지들 다시 물량을 늘리려고 눌러놓은 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요런 종목이 나온 애들은 왜? 뉴스가 나왔죠. 뭐 윤 당선인이 뭐 이제 수소 어쩌고 저쩌고 뭐 수소 산업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하겠다. 성장세를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근데 뭐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는 애들은 뭐 평화산업은 에디슨 쌍용차가 무산돼서 떨어졌다.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쳐 부어대죠. 그냥 생각지도 않은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즉 수소차는 어제 계획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윤 당선인이 수소차 공약을 내버리니까 뜬금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거니까 다시 원래의 계획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근데 그러면 윤 당선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공약으로 얘기했으니까 올해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시행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또 형성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평화산업은 지금의 관점에서 1750원 손절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1750원 손절잡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결국엔 2050원은 다시 한번 찍을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시간과의 싸움일 뿐인 거고, 찍을 거고 2200원대까지를 한 차례는 쏘아놓고 다시 조정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고요. JNK 히터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얘는 유니크가 올라가면서 같이 슈팅을 한번 나왔네요. 얘는 이제는 7250원과 밑으로 열려있는 65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당분간 만들어낼 거다. 그러면서 보다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가는 그림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뭐 한다? 또 한번 헤쳐먹는다.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자, 다른 종목 같았으면 요게 관점이죠. 원래 요게 정상이에요. 요가에 올라온 자리를 반납. 근데 요때 한번 올려다 놓고 버티는 척 했다가 주가가 눌리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려야 되는데 요 자리를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이제 밀리는 자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정도 50%에서 60%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일단 파동의 원칙의 1파는 활용이 되는 거예요. 1파, 지금 2파, 이제는 2파가 진행되는 과정 혹은 3파의 초입. 그래야 한 번 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런 자리를 바로 만들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물량을 더 모아갈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얘는 6,500원을 손절 잡고요. 6,500원을 이탈하면 손절, 6,500원 위로 다시 올라오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분명히 누군가가 기어 들어와서 수급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가 어제 같은 날 빵 하고 올리면서 터트렸지만 굳이 그렇게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밀어놓고 이제 뭐 할 거다? 물량을 슬금슬금 또 모아가 봐야 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6,500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6,300원대로 바꿔놓을게요. 6,400원대까지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이제 이 밑에 자리는 굳이 열어놓을 필요 없는 자리인 거고요.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만 관찰하면 된다. 결국엔 얘도 시간과의 이제 싸움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큐라클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앱클론. 얘 뭐 항체 관련이죠. 얘도 항체 관련이고, 뭐 꿈의 항암제 국산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첫 환자 투약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요. 어차피 기대감으로 하는 거지 그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한국에서 뭘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솔직히 기대 못합니다.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어찌됐든 주구장창 쳐 눌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요 추세가 아이고 예전에 그려놨던 건데 요렇게 추세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런 기준이고, 중간값은 넘어섰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가 요런, 아이고 뭐야 이거. 요런 기준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추세 라인이 요런 기준으로 움직이면서 또 한 차례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17,500원 요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주가가 다시 밀렸거든요. 그러면 얘는 14,800원 즉 15,000원 부근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현재 자리는 요 안에서 박스권을 연출할 거냐,
박스권을 연출하면서 시간을 벌 거냐? 왜?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과 기존의 매물대를 확인할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아니면 거래를 터뜨려야 된다. 뭘로? 이슈로.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느냐? 당장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뭐 시간을 벌면서 2평이 밑으로 깔리기를, 캔들 밑으로 깔리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윗자리를 잡아먹으러 올라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14,800원 위에서만 지지받는 흐름,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 박스 안에서도 이렇게 중간가 그어서 16,000원 위에서 버티느냐, 16,000원 밑에서 14,800원까지 버티느냐, 요런 그림일 거냐, 요런 그림일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방이 더 달라진다. 시간이 좀 더 빨라지냐 느려지냐의 차이. 결국엔 뭐다? 바닥은 확인했다.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관점을 두는 거고요. 여기서 물려봤자 뭐 뒤질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물리면 13,500원까지 열려는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급한 돈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뭐다? 본전 혹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니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내 연락처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